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유튜브 제작을 위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희귀한 청아용문관 한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조형을 보면은 몸통이 상당히 넓고 입구 높이가 낮으면서 폭이 적은 편입니다. 용머리고요. 앞에는 여의주가 있습니다. 유면은 약간 푸르스름합니다. 빅렬도 균일하게 되어 있고요. 종안이 보입니다. 청아색을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청아하면은 푸른 빛깔인데 이 청아 용문관은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발톱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귀합니다. 한번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에는 이어붙인 그 흔적이 있고요. 손으로 그 도자기를 빚었을 때 나타나는 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면에는 특이하게 유약이 없고 골이 있으며 태토가 항토색으로 보입니다. 이 항토색도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밑면도 다른 도자기는 굽이 있는데 굽이 없고 편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이한 청아백자 용문관의 의문점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중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 중에서 용문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태토가 백색이 아니고 왜 황토색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3. 청아 색이 청색이 아니고 왜 검정색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4. 용의 발톱은 왜 없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청아 백자입니다. 우선 용 모양 발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매의 발두처럼 날카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청아백자 매병입니다. 발톱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황지바탕의 채색 용문양입니다. 홍지바탕의 황룡입니다. 청구병의 용문양입니다. 홍룡접시입니다. 홍룡접시입니다. 청아백자 합입니다. 청아용문관입니다. 홍룡입니다. 지붕 위의 용입니다. 황지바탕의 용입니다. 부조입니다. 금동용입니다. 금제용입니다. 청아백자 용문관입니다. 황지바탕의 용문접시입니다. 청아백자 벼루함입니다. 수예품입니다. 청아백자 용문관입니다. 용문양 항아리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21점 유무리 용모양 발톱은 하나같이 매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표현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고대 자기 중에서 청아백자 용문관과 유사한 기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토기인데 몸통 기형이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이 기물은 녹유 단지인데 하부에 골이 있으면서 유약이 없습니다. 이 기물도 녹유 항아리인데 하부에 골이 있으면서 유약이 없습니다. 이 기물은 자주유인데 기형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며 하부에도 골이 있으면서 유약이 없는 유물입니다. 다음은 슬픈 용의 발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송나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 송나라 분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요. 3. 몽골 제국 탄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4. 송나라 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요. 5. 1127년 금나라가 송나라 침공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요. 6번째, 청아자기가 태동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7번째, 원나라 청아자기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송나라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960년 조광윤이 8살에 황제를 몰아내고 송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송나라는 1127년 금나라 침공으로 북쪽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천대해서 남성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1279년 몽골군이 남송을 정벌하면서 송나라는 319년 만에 멸망합니다. 지도를 통해 몽골, 금나라, 송나라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6년도의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몽골이 금나라 침공으로 금나라의 그 혼란을 틈타 동요라는 나라와 동진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몽골 제국은 1213년 금나라를 침공하여 1234년에 금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은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송나라 분단인 금나라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진족인 금나라는 1126년 송나라를 침공하여 양쯔강 이북을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 금나라는
몽골 제국과 수차례 전쟁으로 국력이 쇠퇴하면서 내전으로 거란족인 동유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동진이라는 나라도 세워집니다. 1233년 몽골 제국이 금나라 수도 베이징을 침략하고 1234년 약 12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몽골 제국 탄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06년 징기즈칸은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몽골 제국을 세웁니다. 그 후 몽골 제국은 1233년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고 원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징기즈칸이 손자이며 5대 황제인 쿠빌라이는 원이라는 왕족이었으면 1279년 남송을 정복하고 중국 전체를 지배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231년부터 1270년 사이에 7차례나 침입하였으나 1368년 명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송나라 문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 때에는 그 상업이 유례없이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교 경전의 광범위한 출판과 활자 사용, 문학과 학문이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시대라고도 합니다. 송 때에는 그 예술의 발전을 위해 예술을 장려하였다고 하고요. 북송의 그 마지막 황제 흠종은 뛰어난 예술품 수집가였다고 합니다. 송 때의 장식 예술로는 도자기를 선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송에는 정요, 귀뇨, 여요, 자주요를 생산하고 북부의 청자, 흑갈색의 유약을 칠한 자기를 생산하였으며 남송에서는 징더던류의 백자, 길주요, 청자, 푸젠의 흑도 등을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남송 수도 부근의 간위에서 그 생산된 도자기가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126년 금나라가 송나라를 침공하여 송나라 그 상왕인 회종과 황제 그 흠종 그리고 항족 그 3,000명과 관리 및 기술자가 북방 그 금나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흠종의 동생 조고가 남쪽으로 그 탈출하여 남성을 세웠으며 북방의 그 수많은 그 도자기 공들이 남성 정부가 있는 양쯔강 주변으로 이주하여 그 북방 도자기 그 산업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남성 정부도 금나라와의 그 전쟁에 대비해 재정 적자가 그 심해짐으로 인해서 도자기 수출을 장려하였다고 합니다. 6번째 그 청화자기 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60년 그 송나라 개국으로 도자기 산업이 발전하였으며 청자, 백자, 흑자, 채색자기 등 도자기 기형과 색이 다채로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자기를 그 모방하려는 민요의 노력으로 송때 민요 그 제작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백자는 철 성분을 최대한 제거를 하였으며 백자의 그 소송 온도는 130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원나라 청아자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청아의 그 상품 가치는 지정년간 1341년부터 1347년 그 사이가 가장 우수하다고 합니다. 물론 1319년도에 청아자기 그 탑평병이 발견되었지만 미완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아는 남이색 또는 갈색, 유리홍도 거의 갈색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아는 중국산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원나라 이전 그 당나라 시대에도 서아시아 코발트를 수입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정년간 이전에 청아자기는 주로 중국 내 코발트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초기 원 청아 기물은 아주 매우 귀하다고 합니다. 원 청아자기의 청아는 전반적으로 그 푸른색이지만 약간 그 옅거나 검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원 청아자기를 보면 유면이 그 푸른 빛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자기 기물 각도를 바꿔가며 이렇게 살펴보면 기름막이 막힌 것처럼 육질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유면이 두텁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징더전 그 초기 그 백자는 청자의 기술로부터 백자가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송나라, 몽골 제국, 금나라 등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도자기 산업도 전쟁에 휘말리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자 그 용문간의 태토는 청자 태토로 보여지고 기형은 민면이 그 편편한 것은 원나라 이전의 도자기 기법으로 판단됩니다. 용의 청아가 대부분 그 푸른색 갈색인데 반해 검은색인 것은 당시 검은색 청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도자기 하부에 유약이 없고 골로 그 마감된 것도 고대 기물에서 그 보듯이 원대 이전의 기물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용의 발톱이 없다는 것은 당시 그 도예가 입장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왕의 권위가 실추되거나 죽거나 하며 비통함에 용의 발톱을 없앤 것이 아닌가, 역사의 자료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청자 용문가는 고대 유물, 기형 등을 비교해보면 슬픈 역사가 탄생시킨 도자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중국 도자기를 그 취미로 수집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